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팀장 그리고 팀원과의 관계, 그리고 팀장과 팀원이 각각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팀장은 보통 5명에서 많으면 12, 13명까지 데리고 있는데요. 기준으로 한 6, 7명 데리고 있다고 하면 팀장 1시간은 팀원의 7시간입니다. 그래서 팀장은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서 팀원을 대해야 된다고 저는 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팀장과 팀원은 수평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수직 관계에 있었죠. 제가 처음 장 시작할 때만 해도 팀장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최소 3년은 해야 됐고 브리핑 정도도 돼야 됐고 아무나 시켜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걸 생각해보면 대부분 상업용도 상업시설을 파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파트처럼 고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다 보니까 브리핑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보통 잘하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잘하게 돼 있으니까 자, 팀장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아닌 사람은 실제 손님을 앉혀놓고 브리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처사였고 실제 손님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팀원은 팀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그런 시설들을 보면 자, 굉장히 많이 손님들이 옵니다. 팀장이 브리핑하고 있는 시간에도 또 다른 손님이 오기 때문에 팀원들도 이제는 브리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출만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우선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요. 자, 팀원과 팀원 수평 관계인 동시에 자, 믿음의 관계이죠. 그리고 계약을 위한 협력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현장에 있을 때까지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팀원과 팀원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요즘에는 사실 없죠. 왜냐면 여기서 만나고 다른 데 헤어지고 만나고 처음 보는 팀원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이런 관계에서 팀장을 믿는 거, 팀을 믿는 건 서로 간에 계약을 위한 그런 만남뿐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팀장은 그러한 직원들을 이끌고서 계약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저는 계약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이라고 항상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팀원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 저 팀장은 내가 데리고 온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브리핑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브리핑 준비를 한다. 이런 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믿음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팀장은 최고의 브리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팀보다 몰라서 되겠습니까? 하지만 요즘 그렇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을 가느냐보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에 있어서 기본기는 항상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설명을 한번 해본 것 같은데요. 투수가 강력한 직구가 있고 변화구가 있습니다. 변화구는 우리가 말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굉장히 잘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강력한 직구가 없으면 그런 변화구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 민비서 변화구는 홈런을 맞기 마련이죠. 그 강력한 직구는 바로 기본기입니다. 제가 항상 설명했던 TM부터 거기에 대한 법률,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공부는 꼭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론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공부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론적인 공부라도 어느 정도는 젊은 사람이라면 꼭 해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금 부분에 대해서요. 팀장은 어느 정도는 캐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주택 같은 경우는 63법이 적용된 이후에 지주택의 변화라든지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일률적인 걸 깨고 있어야 되는데요. 손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같은 걸 물어봤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물론 손님이 물어보기 전에 세금을 말하는 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아는 척 했다가 대충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사실 우리가 먼저 짚어낼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객이 물어본다면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오피스를 사면 과연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가는가, 어느 정도 재산세가 나가는지 이게 되면
재산세는 포함되는 건지, 종합부동산세는 포함되는 건지, 예, 자산세 물론 포함되겠죠. 자, 종합부동산세에도 포함되는 건지, 이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연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종부세에 해당되는 부동산 세목은 무엇인지, 자, 이거 세법 공부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 우리는 기타 모집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타 모집인은 코드 번호가 9409111009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공부해 주신 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세금 체계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본인들이 나중에 종부세, 그러니까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세금 체계, 소득세 부분에서도 종부세, 그러니까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본인이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세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최소한 팀장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물론 이거 모른다고 해서 분양 못하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하지만 팀장이 팀원들의 이런 세법에 관련된 거, 본인들의 세법도 모르고 있는데 뭐 손님 세법을 안다는 건 더욱더 불명확한 거겠죠. 그래서 세법에 관한 부분들도 본인이 명확하게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팀장과 팀원 관계를 얘기하는데 세금 부분에 잠깐 빠졌는데요. 자, 팀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팀원이 데리고 온 손님에 대해서 최고의 브리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팀장은 요즘에는 뭐 아무나 솔직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압니다. 실제 물론 아파트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나 오면 본인들이 썼게 되면 바로 계약서를 쓸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라든지 상업용 시설은 본인이 어떤 브리핑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경우의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량이 바로 팀원의 결과에 해당이 되고 우리의 수입과도 직결이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팀장의 브리핑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팀장과 팀원 중에서 우리가 또 갖춰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저는 어느 정도 예의는 또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장과 팀원이 수직적 관계는 솔직히 아닙니다. 자, 수평적 관계입니다. 어제 본부장이 내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일의 직원이 될 수 있고, 어제 대행사 대표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보면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대행사를 했었는데 뭐 대행사나 뭐 돌보고 싶은 분들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하지만 앞날은 어떻게 될지 분양 상담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의가 필요한데요. 팀장과 팀원의 예의는 뭡니까? 팀장은 팀원을 위해서 불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예의고요. 팀원은 팀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팀장에 대한 예의자 본인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팀원끼리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예의가 있으면 잘 싸우지 않게 되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 현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가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직원한테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나가자,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나가려면 혼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옆에 있는 직원을 꼬드겨서 같이 나가는 건 팀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본인이 현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혼자 나가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분양은 혼자입니다. 예, 이거를 이해할 정도가 되면 최소한 4, 5년 이상 해보시면 아십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정도 이 바닥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친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차가 됩니다. 시간이 10년, 15년 흘러가 보시면요. 전에 면수같이 싸워도 나중에 또 필요해서 또 만나게 되는 게 또 현장이긴 합니다. 유연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평생 원수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평생 의인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현장마다 본인이 갖춰야 될 예의를 갖추면 다른 현장에도 만나서 즐겁게 인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팀장과 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건 말씀 안 드렸네요. 그 예의 중에서 근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팀장은 팀원들보다는 훨씬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팀원분들 중에서 팀장도 이렇게 안 지키는 분들 있죠. 그건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자, 팀원들 중에서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는데 띡 전화해서 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가겠다. 또는 퇴근할 때 팀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저 갑자기 일이 있어 나가야 됩니다. 미리 얘기하지 않고 꼭 당일 앞서서 말씀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팀원들이 있어야지만이 워킹이 돌아가는 케이스들이 많고, 또는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요, 이건 기본 예의입니다. 네, 본인이 시간이 필요하고 뭐 하는 경우에 미리 말씀을 해 줘야죠. 이건 서로 유기간의 협조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장과 팀원 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면 다음 현장에서 만나서 즐겁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한 내용들은 제가 갖고 있는 기본 생각들을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원고를 써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제가 줄거리만 그냥 대충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없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팀장과 팀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봤는데, 나중에는 또 본부장과 그 대행사 관계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가장 이 내용을 많이 보실 분들은 팀장과 팀원분들이 가장 많이 보실 테니까 이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팀장으로서의 예의, 팀원으로서의 예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